다음은 공장 추천 호실인데요. 저는 310호를 추천을 드립니다. 6층까지 제조형 드라이브인이고요. 3층, 4층 정도가 뭐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임대 맞추기도 수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 1층에는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을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거기까지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310호를 보면은 층고 5.5m, 바닥 하중은 제곱미터당 1.2톤입니다. 전용 면적은 61.75평, 분양평수로는 106.48평입니다. 평당가는 585만원으로 공급 금액은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차량 진입 램프고요. 엘리베이터는 이쪽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310호의 예상 임대 수익률을 뽑아봤습니다. 310호 전용 면적 61.74, 분양평수로 106.48, 공급가 6억 2,300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대출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출 80%, 대출 90%까지 넣습니다. 대출 90%까지 넣은 이유는 일단 대출은 실제 준공 시점에 가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90%까지 무난하게 나오기에 일단 안내는 해드립니다. 보시는 거는 일단 8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이 없는 경우 공급가에 6억 2,300, 여기 임대가는 약 22,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2년 뒤인 걸 감안한 거고요. 그리고 설계상 특징, 그리고 이 주변 최초라는 것들 감안했을 때 한 22,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00원으로 분양평수 106평으로 계산했을 때 233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233만원 곱하기 10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넣었습니다. 실투자금 6억 2,900으로 약 6억 3천 정도가 내가 투자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순수익은 233만원이 되는 거고요. 수익률로 놓고 보면 4.44%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대출 없을 때고, 대출 80%를 적용하게 되면은 대출 80%, 대출이 4억 9,800이 대출입니다. 연이자는 2.5%, 현재의 이율을 적용을 했고요. 실투자금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 22,000원 했을 때 이자 빼고 난 월 순수익은 1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11.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출 90% 보겠습니다. 대출 90% 넣게 되면은 5억 6천이 대출입니다. 내 돈 6,9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약 7천이 들어갔을 때 한 달에 116만원이 월 순수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수익률은 20.18%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율과 임대료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율, 현재 2.5를 적용을 했고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가도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22,000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변동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수익률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자 이노밸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노후된 공업단지 내에 최초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큰 이슈가 됩니다. 가자 이노밸리 역시 이 인근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형 공장들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로는 최초 공급이라는 점,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자 이노밸리는 이 주변 제조기업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용 면적 60평대가 주를 이루게 되겠고요. 제조기업을 위한 높은 층고, 높은 하중을 설계를 했습니다. 5.5m, 6m, 6.5m까지 층고가 설계되겠고요. 바닥의 하중 역시 제곱미터당 1.2톤, 1.5톤으로 높게 설계하였습니다. 가자 이노밸리가 있는 이 인천 가자동은 비인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투자자들이 몰려서 막 너도나도 막 분양받기 위해 뭐 혹은 초치기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자 이노밸리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분양이 되고 나면은 이후에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추가 공급될 곳들이 한 2곳 내지 3곳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없는 이러한 지역에 신규로 공급할 때는 당연히 불안하죠. 여기가 될까 어떨까 불안감도 있고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노밸리 최초로 공급되는 곳이 정상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고 나면은 다음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들어서는 거죠. 왜냐, 여기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최초 지어지는 곳들은 이 주변에 기업들만 많다면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가 잘 되네? 여기 또 짓는 거죠. 입주가 잘 되네? 또 짓는 거죠. 이제 뒤늦게 공급되는 곳들은 물론 가격도 높아지겠지만 공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가자 이노밸리 최초 공급이라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게 가자 이노밸리는 시세 차익은 포기하고 임대 수익형으로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다 보니까 주변에 다다음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추진될 걸로 보이는 곳들이 포착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노밸리가 이제 분양이 잘 되고 안착을 하고 나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금액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올 겁니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키 맞추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노밸리가 이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 공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세 차익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여겨지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자 이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현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일대에서 최초 공급이라는 점,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수익률도 가능하고요.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매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면적이 60평대로 크게 잡혀 있는 만큼 호실당 분양가도 6억대로 다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도 6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근처에 은행과 얘기 중인 게 계약금의 일부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보시고 가자 이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홍보관 방문을 희망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